안녕하세요. 7년 전 뇌출혈로 쓰러지고 중환자실에서 27일을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아이고. 기적적으로 깨어나면서 지금은 튼튼하고 깨끗한 혈관으로 새 삶을 사는 혈관 관리 고수 하옥순입니다. 괜찮으셨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증거 사진 가져오셨대요. 아, 그죠. 오. 보여주세요. 큰일 하셨네. 아이고. 세상에. 세상에. 어머나.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진짜. 네, 정말 고생했어요. 뇌출혈이 오기 전까지 저는 뇌출혈처럼 큰 위험한 병은 한가한 사람들한테 오는 거야. 나처럼 이렇게 바쁘고 잠잘 시간도 없는 사람은 오지도 않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건강식품을 배달하고 고객 관리하는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보통 하루에 120에서 150명 정도 관리를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한 450명에서 500명 정도의 고객을 관리를 했어요. 어휴. 건강식품이다 보니까 배달을 오전에 이렇게 다 끝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새벽 2시에 보통 일어나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새벽 3시에 출근을 해요. 딸은 중학생, 아들은 고등학생. 제가 아프기 이전까지는 이제 그런 생활이었어요. 근데 좀 성격이 또 한깔끔하다 보니까 아이들 교복 같은 것도 좀 이렇게 허름하게 보내고 싶지 않아갖고 깨끗이 손빨래하고 또 밥을 제가 일찍 나가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식은 밥을 먹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따뜻한 밥을 지어놓고 또 일하고 와서 집에서 또 살림하고 또 정리하고 치우고 이러다 보면 한 11시가 항상 넘어요. 그런 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평균 한 2시간 정도, 3시간? 많이 자 4시간 자면 참 행복했어요. 무슨 일을 하면 항상 빈틈없이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완벽주의자예요. 제 건강을 망친 것 같아요, 그것이.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주말만 되면 머리가 자꾸 아프더라고요. 편두통이 와요. 좀 쉬면 괜찮겠지. 그런데 계속 이게 반복이 돼요. 동료한테 진통제 있으면 하나 줘 이랬더니 주더라고요. 그래서 먹었는데 괜찮았어요. 근데 그 다음 날도 또 진통제 좀 줘 그랬더니 그렇게 머리가 자꾸 아프면 병원에를 가야지. 그래. 그런데 또 진통제를 먹고 나면 또 우선은 괜찮아요. 그 쓰러지는 날도 뭐 진통제 먹으니까 괜찮으니까 가볍게 스트레칭 좀 하고 가자 하고 갔는데 그냥 그 순간 거기서 하늘이 노래지면서 그냥 깜깜해지더니 쾅 하면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렇게 쓰러지고 나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지 하고 있는데 딸이 엄마 눈만 뜨면 좋겠어. 엄마 눈만 뜨고 옆에 있어줘. 중학생인데. 남편이 미안하다 미안해 눈만 떠다오 막 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래서 눈을 번쩍 떴어요. 식구들이 놀라가지고 눈 떴어요. 뭐야? 저는 이제 정신이 들었으니까 엄마가 지금 쓰러져가지고 지금 눈 뜬 지금 27일째야.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막 오시더니 이거 내려와서 한 발짝만 걸을 수 있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자신 있었거든요. 걸을 수 있어요 했는데 몸이 안 돼요. 되게 좋았는데 그게 또 고통의 시작이었어요. 엄마 맛있어? 보고 싶어 사랑해 해야지.
이제 저희가 가족이 이제 3명이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저를 병간호를 한 거예요. 한 명씩 다. 회사에서 갔다 와서 피곤해 지쳐갖고 있는 얼굴을 보니까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엄마를 간호를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꾸벅꾸벅 졸고. 나는 낳아야 돼. 내가 잘 낳아주는 게 선물일 거야. 그렇죠. 생각을 하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이제 재활을 시작을 했어요. 다른 분들은 재활을 하러 가면은 1시간씩을 하는데 저는 2시간, 3시간을 막 해요.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그 재활하는 기간이 1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1년이 걸리고 나니까 선생님께서 CT 사진을 한번 찍어보자 이러셔요. 그래서 이제 CT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여기에 분명히 뭔가가 조금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깨끗하다는. 어떻게 이게 상처조차도 없을 정도로 깨끗하대요. 그러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난 진짜 의사로서 보람을 느낀다 이러시더라고요. 아직도 깨끗한 혈관 유지를 하는 중인데 제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혈관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너무 궁금해요. 네. 진짜 궁금하다. 걷기? 아, 저 운동기구가 아니고. 확실히 뇌를 잘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계단으로. 걷는 게 참 중요하군요. 저 계단 오르는 게 한 10층 정도만 올라도 만보의 효과가 나을 정도로 근력이랑 또 유산소 운동에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몇 층 사실까요? 거의 13층이에요. 13층이에요. 13층이요. 야, 13층이면 진짜 충분히 운동 됩니다. 그림을 그리시나요? 일기 쓰시나요? 캘리그래피 하시는구나. 엄마가 많이 아팠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엄마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게 있으면 항상 추천을 해요. 아이고 효녀딸이네. 처음에는 이걸 잡고 이거를 어떻게 잡고 이렇게 썼어요. 진짜 이렇게. 정말 의지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캘리그라피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아무래도 뇌출혈을 겪은 사람들은 치매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움직이고 소 근육을 발달되는 이런 운동도 신경을 많이 써요. 또 이제 손에 신경이 많으니까 이거 많이 움직일수록. 운동뿐 아니라 먹는 것도 잘 챙겨 먹는 편인데 제가 뭘 먹는지 궁금한 것 같아요. 저희 지금 다 궁금합니다. 네. 아, 근데 진짜 어떤 거 먹는지 진짜 궁금하네요. 아, 꼬마. 꼬막이 가을부터 제철이잖아요. 꼬막에는 또 타우린이 많다네요. 혈관 건강에 좋다 그래서 이렇게 자주 즐겨 먹고 있어요. 양파 샐러드 해 먹으려고요. 양파가 피를 맑게 해준다고 막 네. 그래서 누가 봐도 건강식인 것 같아요. 진짜 건강하게. 끝나고 이제 꼬막 한번 먹어야 꼬막 비빔밥. 제가 혈관 건강을 위해 제일 중요하게 챙기는 게 있는데요. 바로 좋은 기름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하이퍼셀 오메가3라고 요즘에는 이걸 좀 챙겨 먹어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걸 더 완벽하게 챙겨 먹고 싶더라고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먹고 있어요. 저처럼 뇌출혈을 앓고 지금도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계신다면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꼭 할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몸소리 텔러 허옥수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너무 감동이었고요. 완벽주의 성향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예전에 완벽주의 때문에 몸을 굉장히 망가뜨렸었거든요. 이 완벽주의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스트레스에도 취약하고 몸이 많이 아파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기준, 내가 달성해야 되는 기준 자체가 높아요. 네. 자기 스스로 너무 괴로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보통 이런 분들이 병에 사실 짜잘짜잘한 병도 많고 오게 되면 세상에. 이렇게 크게 한 와버리는 번에 거예요. 오는구나. 정말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가족 간에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는 같은 내부애가 활성화된대요. 어떻게 보면 따님께서도 허옥수님이 뭔가를 읽어냈고 극복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살아난 거에 플러스로 내가 다시 새로운 삶을 산 것 같다 이런. 그렇죠. 얼마나 행복했을까. 너무 행복했을 거야. 교수님도 혈관 건강 평소에 신경 쓰세요? 신경 쓰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인을 비롯해서 네. 사람들이 사망 원인이 우리 뭐 당뇨병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게 클 것 같지만 네. 압도적으로 심혈관 질환으로 사람 많이 죽어요. 맞아요, 사망자 중에 맞아요. 거의 절반이 심혈관 질환이라 그래서 혈관은 우리 몸의 모든 거를 연결해주고 영양소니 호르몬이니 산소니 다 옮겨준 통로다 보니까 그래 대동맥 같은 데 끊어지면 이 뇌랑 바로 통하고 걷잡을 수 없으니까 사망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만 제대로 건강하게 유지해야 된다 하면 사실 그거는 심장과 혈관이죠. 그렇죠. 뇌에 관한 그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어마무시한 후유증을 이렇게 늘 수반하고 다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기본적으로 뇌혈관이 막혔을 때 뇌세포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죽어가는데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뇌세포는 재생이 안 돼요. 만약에 어느 부분에 작은 혈관이지만 막혀서 이 부분에 제대로 된 영양물질,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1시간만 지나면 그 뇌가 3.6년 정도 노화가 된 상황이 되고 10시간이 지나면 36년이 그냥 늙어버려요. 치매의 발현도 좀 높아지게 되나요? 맞아요. 사실 일반인보다 이 3배 정도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치매가. 왜냐면 일단 이런 인지 기능 저하를 유발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이게 뇌졸중을 겪으신 분들은 평소 혈관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시고 또 치매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죠. 네. 그 하이퍼셀 오메가3 진짜 그거 이렇게 꾸준히 잘 드시게 되면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우리 뇌를 구성하는 성분이 60% 정도가 지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좋은 지방을 섭취함으로써 뇌 건강 그리고 뇌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여지는데 오메가3의 핵심 성분인 DHA가 그 인지질로 구성된 뇌세포막에 탁 들어가게 되면 유동성,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메가3 섭취를 잘 한다면 신경세포 간의 전달이 원활히 되고 그래서 노폐물이 쉽게 좀 씻어진다는 뜻이잖아요. 전반적인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네요.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도 있는데 실제로 성인 여성에게 20주간 오메가3를 섭취시킨 결과 뇌혈관의 기능이 무려 26% 이상 개선이 되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뇌 미세혈관의 혈류가 향상되어 이제 나타났다라는 논문 결과도 있습니다. 다 흡수되는 거는 아닌가요? 사실은 이게 또 나이에 따라서 흡수율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또 나이? 맞아요. 이게 노화 때문에 오메가3 흡수가 방해가 많이 된다 그래요. 나이가 들면 우리 신체의 신진대사가 점점 떨어진다 그럽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지방을 분해해주는 효소의 이 성능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담즙산에 의해서 분해되어서 흡수되는데 좀 나이가 들수록 이 담즙산의 이 농도가
점점 떨어진다 그래요. 그럼 결국 얘가 오메가3 흡수를 효율적으로 못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노인일 경우 담즙삼의 농도는 무려 72%가 이제 떨어진다고 하고요. 60세 이상일 경우 지방 분해 효소의 이 활성도도 85% 이상 감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메가3 흡수가 어려워지고 흡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심지어 그런 지방들이 경쟁 반응을 해요. 그래서 오메가3와 오메가6를 같이 섭취를 한다. 그럼 아까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걸 분해하고 흡수하는 그런 과정이 여러 가지 효소들이 둘 다 건드려요. 그런데 지금 들어온 것이 오메가3도 좀 있는데 6도 많아. 그러면 그냥 적당히 비율 봐서 얘가 또 줄을 오래 섰네? 그럼 얘도 좀 해줘야겠다 하면서 같이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오메가3가 그대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퍼셀에 관해서 우리가 아까 대충은 들었는데 정확하게 그러면 어떠한 형식을 통해서 그렇게 쏙쏙 피해 다니면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는지 네. 그거를 조금 더 자세히 일러주세요. 하이퍼셀 오메가3는 이 입자 자체가 17.52 마이크로비트 정도로 굉장히 잘게 쪼개졌기 때문에 오메가6에 방해받지 않으면서 또 지방 분해 효소에 잘 분해가 돼요. 결과적으로 더 잘 흡수를 할 수 있겠죠. 또한 이 하이퍼셀 오메가3는 이 작아진 입자의 겉면을 이 친수성 인지질로 감쌌거든요. 네. 그 말은 이제 물과도 잘 친해질 수 있다. 아까 눈에서도 직접 실험에서도 맞아요. 보셨죠. 결과적으로 우리 몸은 7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과 비슷하게 만들었으니까 세포막과도 잘 결합할 수 있고요. 흡수율을 높이는 데 큰 관여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양극성 물질로 둘러싸놓은 이 하이퍼셀 오메가 같은 경우에는 체내에서 흡수도 잘 되고 체내 이용률이 증가를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건강한 성인 남녀들을 대상으로 하이퍼셀 오메가3를 섭취를 시켰는데 RTG 오메가3 섭취군보다 혈중 DHA, EPA 170%가 증가했고 DHA는 167% 증가, EPA는 211% 증가를 해서 굉장히 높은 체내 흡수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오메가3라고 해서 또 난 많이 먹을 거야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섭취할 때 주의할 점 같은 건 있을까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산패가 되면 오히려 몸에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제일 중요하네. 그래서 산패가 잘 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게 보관도 조심하시고 이제 유통기한, 소비기한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되고요. 네. 이 어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이라면 전문의랑 이제 잘 상의를 하고 또한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이 저분자 인지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더 우리 맞아요. 몸에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